예리한 관찰력과 냉철한 분석력으로 다져진 스마트한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설채연. 전 국민이 강아지 행동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려견 교육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막내의 사건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출동합니다.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깔끔한 추리를 위해 현장을 찾은 셜록 채연. 과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막내 너는 어떻게 여기로 나와 있니 벌써? 아이고, 안녕. 들어가자. 버선발로 뛰어나온 막내. 애교 안녕하세요. 하나는 참 네. 만점이에요. 자, 막내 나가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막내야, 평소대로 해야지. 오늘따라 애교가 넘치네요. 막내 사람 정말 좋아하네요. 좋아해요. 네, 사람도 좋아하고요. 사고 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좀 앉아서. 막내 바닥에 뭘 내려놓으면 안 되죠? 역시 철두철미한 우리 설채연 선생님. 막내야, 오늘 단디 가고 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방금 물려고 했어요? 저희가 만지질 못해요. 조금만이라도 물었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셜록 설채연.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막내는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9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9개월 뭐야? 정도. 내가 9개월이라고? 나 그거밖에 안 됐다고? 어머니 나이도, 막내 나이도 모르시는 건가요? 1년 됐잖아요. 1년 됐어요? 1년 됐으면 사람의 나이로 보면 한 태연이랑 거의 비슷한 나이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남자이고 중성화 수술은 네, 했어요. 했고요. 한 몇 개월 때 했을까요? 3개월 정도요? 어머님 거의 다 모르시는데요? 7개월 어머 정도. 너무해! 7개월. 어머 너무해! 산책은 조금 얼마나 하실까요? 산책은 초기에는 좀 많이 시켰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애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듣고 있자니 너무하네! 산책은 매일매일 해줘야지! 근데 이게 옷을 너무 입으려 시킬 때가 해도 있어요. 목줄 이렇게 차고 이럴 때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때 혹시 물리신 상처에 그런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얼굴에 이렇게 이거 물린 거예요? 네. 얼굴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 났어요. 아유 다행이네. 멍들었네 이거는. 이때가 진짜 심해가지고 이거 어디예요? 어디 물린 거예요? 이쪽 뭐 하다 물렸어요 이게? 그냥 자다가 비계 움직이려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안 물어서 우선은 다행히 물린 상처를 봤을 때는 당연히 어머니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다 막내가 그래도 약간의 억제를 하면서 자기가 조금 참는 모습을 보이면서 긁히는 정도만 나오는 경우라서 당연히 안 물어야죠. 안 물어야 되지만 우선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상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다행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막내. 자, 그렇다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어떤 물건이든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사수하던 막내. 그런 녀석과 실랑이 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는데요. 오, 상당히 심하네요. 막대기는 어머님이 이제 생각해내신 하나의 방법. 집에 놀러온 친구들 가방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진짜 더 심하게 물릴 수 있어요. 애들이 저렇게 막 더 그러니까 제가 더 그러. 네, 맞아요. 아이들의 대처 방법이 오히려 막내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막상 물건을 빼앗기고 난 후 오히려 얌전해진다는 것에 주목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뺏기면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내의 이런 문제 행동을 소유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소유 공격성이 뭐죠? 내 거가 되면
지키려고 하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내 거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키면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막내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막 불안해요. 이걸 어떡하지? 이거 뺏기기 싫은데. 이거 나 뺏기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주위를 살핀다거나 되게 불안한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죠. 눈은 이빨 올라가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왜 그런 거죠? 소유한 물건도 없고 의자에서 내려오라고 했던 것뿐인데 공격성을 보이는 녀석.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의자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내가 좀 지켜야 될 공간인데 태연이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에서 뒤를 툭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엄마인 줄 모르고 확 이렇게 물게 돼요. 무언가를 지킬 때마다 극도의 불안감에 물기까지 했던 거네요. 게다가 목표물이 포착됐다 하면 상습적으로 냅다 물고 잽싸게 침대 밑으로 숨곤 했는데요. 무조건 떨어지면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나요? 뭔가 들고 다니면은 저거가 떨어지나 네, 아니면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주시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확신이 쓰고 있어요. 저의 의심이. 또 하나 물건에 대한 문제 행동 외에 미스터리가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외출할 때마다 유달리 펜스 앞에서 자주 흥분하던 막내.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아이고. 정말 많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흥분했는데요. 물건을 지킬 때보다. 맨 처음에 가족이 나갈 때만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나갈 때도 다 그래요. 막내가 저런 행동을 보이는 건 다른 강아지들한테도 많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장애물로 인한 흥분의 증가. 원래 안 그럴 것도 뭔가 막혀 있으면 더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유리가 있잖아요. 그럼 유리를 두고 막 침 튀기면서 미친 듯이 싸워요. 막 이러면서 짚고 죽일 듯이 하다가 둘이 딱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냄새 맡고 친해져요. 그게 하나 요인이 있을 거고, 우선은 조금 더 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으로, 학교로 바쁜 가족들을 대신해 적막한 집안을 홀로 지키는 시간이 많은 막내. 집안 이리저리 서성이기도 하다가 잠에 들기를 반복하는데요. 이런 녀석의 모습을 처음 마주하는 가족들. 가족과 함께 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나긴 시간을 홀로 보낸 후 마침내 들려오는 인기척. 꼬리를 치고 난리가 났죠. 얼마나 반가우면 딸의 친구들까지 반겨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혼자 있어요, 막내? 제가 9시에 나가면은 애들 잠깐 왔다가 뭐 7시까지 안 들어올 때도 있고 10시간, 뭐 가끔은 10시간 혼자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그런 문제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 조금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 방에 계시고요. 태연이는 작은 방에 있고, 소연이는 거실에 있고, 제가 부를 때까지 뭐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대신 핸드폰 보면 안 되고 책 보면 안 돼요. 제가 부를 때까지.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해보셔야 돼요. 쟤랑 친해져야 되는 건가? 갑작스런 주문에 당황한 가족들. 하지만 이내 지시에 따라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서 보는데요. 태연이는 여기. 제가 문 닫을게요, 이제. 여기 앉아 있어요.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보는 가족들. 그저 멍하니 대화 나눌 사람도 없고 지루하고 답답하겠죠? 이 경험을 통해 과연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약간 지루했고 혼자 있을 때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는 거 없이 혼자 시간을 버티는 게 이리도 힘들 줄이야. 그렇게 30분 체험 종료입니다. 힘들었죠? 끝났어요. 태연,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네. 거기 계세요. 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되게 긴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게 막내가 그동안 느끼던 감정이었을 거예요. 하루 10시간. 매일 긴 시간을 혼자 버텨야 했던 녀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가족들도 그 마음을 조금 알 수 있겠죠? 뭔가 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재미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막내는 사실 좀 많이 놀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평균보다 조금 더 에너지도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는 정말 놀고 싶은데 집에는 정말 놀 게 없어 보이는구나. 산책도 거의 못 해주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그리고 관리적인 스트레스가 막내에게 계속 작용이 됐고 그런 것들이 막내를 조금 더 예민하게 한 것으로 보여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의 공격성까지 보였던 건 모두 스트레스가 원인. 에너지 넘치는 녀석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근데 막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보이의 주인공일 수도 있죠. 주로 집안에만 있고 맛있는 건 줘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곤 하지만 너무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건 뭔가 놀거리를 계속 찾아요. 나만의 놀거리. 그나마 찾은 게 잘못 찾은 거죠. 뭔가 떨어진 거, 그 위에 있으면 내가 좋고 그 위에 있으면 이게 그래도 내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양말 가져가서 씹으면 재밌고 한데 그걸 뺏으려고 하니까 내 유일한 놀이마저 뺏으려고 하면 당연히 공격적으로 앙앙앙앙 거리게 되는 거죠. 보이는 물건마다 냅다 뺏고 또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던 막내. 이게 녀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놀이였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막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걸 교육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관리예요. 이 침대 밑도 자꾸 뭘 가지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내가 못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막내의 기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보고 싶은데 그동안은 여기가 올드보이의 막내한테는 올드보이의 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막내를 위한 약간 놀이동산처럼 만들어주는 거죠.